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토리니 섬에서 약 2주째 지진이 계속되면서 주민 대다수가 섬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공영방송 ERT에 따르면 산토리니 섬의 주민 1만 6천 명 중 1만 1천 명 이상이 본토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피한 주민 중 7천 명은 페리를 이용했고 4천 명은 여객기를 통해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수백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2월 4일에는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1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흔들림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쇄 지진이 대규모 강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서둘러 섬을 떠나고 있으며 페리와 항공편이 추가로 편성되는 등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토리니 섬 내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상점과 식당도 문을 닫아 섬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입니다. 매년 340만 명이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완전히 끊기면서 거리와 골목이 텅 비어 유령 도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긴급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논의했고 시민보호부는 산토리니 섬과 인근 지역에 긴급 구조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었으며 전력회사 직원들이 정전 사태에 대비해 발전기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진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모 6.0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 지층의 힘이 방출되며 지진이 점차 잦아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올 경우 쓰나미 발생 가능성도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 활동이 산토리니 섬의 화산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산토리니 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1956년에는 규모 7.7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번 지진 사태가 과거와 같은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관광지 후지산이 언제든 분화할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할 경우 2,670만 명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공개 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화산 폭발 시 예상되는 화산재의 양이 4억 9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를 처리해 보관하려면 도쿄돔 390개가 필요한 분량입니다. 도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 수도권 8개 광역지자체와 시즈오카현이 화산재에 뒤덮일 가능성이 크며 수도권 인구의 60%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산재 무게로 목조 가옥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교통망과 인프라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1707년 12월 대규모로 폭발한 이후 300년 넘게 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후지산 화산 폭발과 함께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2월 5일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서는 12시간 동안 120cm 이상의 눈이 내려 관측사상 최고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홋카이도 내 초중고교 379개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오비히로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 기상연구소의 가와세 히로아키 연구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 발생 빈도가 약 1.4배 증가했다고 분석, 기상이변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과 기록적인 폭설까지 겹치며 일본 전역이 자연재해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새해 첫날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몰도바에서는 난방 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몰도바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 땔감을 구하고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지내는 등 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가 자국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거부하며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산 가스는 4가지 경로를 통해 유럽에 공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 발트의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치는 야말 유럽, 그리고 흑해를 가로질러 튀르키예를 거쳐 불가리아로 가는 튀르크 스트림이 주요 공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노르트 스트림과 야말 유럽 가스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스관까지 가동이 멈추면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은 튀르크 스트림뿐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미리 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몰도바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고 EU 가입 신청을 했으나 아직 회원국이 아니라 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가스 공급 중단의 피해는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법상 몰도바 영토지만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칠러 성향의 분리주의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일반 가정에 난방과 온수용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병원 등 필수 시설에만 가스를 공급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체 연료 확보를 위해 나무 땔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화 서비스까지 개설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주민들의 몰도바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